비문증과 망막 박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망막 박리. 망막이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고질적 눈질환 치료책 4권을 저술하고 30년째 고질적 눈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눈사랑한의 원장 강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비문증. 비문증은 눈의 유리체라는 부위에 찌꺼기가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 형태가 점선, 날파리, 띠 모양 또는 엉겨서 또는 눈동자를 움직일 때 왔다 갔다 하거나 한 군데 몰려 있거나 또 그 색깔이 회색 덩어리로 이렇게 보이거나 또 시꺼멓게 보이거나 또 시뻘겋게 보이거나 또 조금씩 보이거나 많이 보이거나 또 갑자기 많아지거나 그 형태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유리체가 있는 부위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면 눈 전체적인 거 가운데서 가장 바깥 가운데가 각막, 주변부 흰 부위가 결막, 그 다음에 이 안쪽이 홍채, 위에가 이제 공막, 그 안쪽이 이제 수정체, 우리 노안이 오는 부위, 수정체가 또 이렇게 뿌옇게 되면 백내장이 되는 부위가 수정체입니다. 수정 같은 맑은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수정체라고 그러고 또 유리체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리 모양의 이렇게 맑은 조직. 그 안에는 젤리 같은 것이 차 있습니다. 그런데 40대 이후에 노화가 되게 되면 이 젤리 같은 것이 물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젤리 같은 성분들이 이제 눈에 떠다니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걸 비문증, 노화로 인한 비문증.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검은 점같이 이렇게 떠다니게 됩니다. 뿌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아주 적게 검은색. 그리고 또 심했다 덜했다 하거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염증성으로 인한 비문증, 망막염이나 포도막염, 또 염증으로 인한 비문증은 이렇게 회색으로 많이 엉겨 있습니다. 덩어리가 지면서 뭉쳐 있고 동그란 알맹이 같은 것이 서로 많이 뭉쳐 다닙니다. 색깔도 검은정색이 아니라 약간 회색 계열로 인해서 이제 좀 많이 엉겨 있다. 일반적으로 포도막염을 앓고 있거나 포도막염 후유증, 포도막염 앓고 난 후에 비문증은 이렇게 회색 알맹이로 엉겨 있고 그 양도 많습니다. 바로 그 옆에 이제 유리체 바로 망막이 있습니다. 망막은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부위인데 망막에는 크게 3가지가 많습니다. 동맥, 정맥, 모세혈관, 혈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또 광수용체라는 세포가 황반 주변부 600억 개, 망막 주변부에 망막 중심부 황반에 600억 개, 망막 주변부에 1조 개. 그래서 황반이 세밀한 걸 보는 역할, 색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망막 주변부의 막대 세포는 시야를 구분하는 역할, 또 명암을 구분하는 역할,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문증은 이 안에 이제 그 유리체 이제 상이 망막에서 비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망막이 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망막이 박리라는 것은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벽에 붙어 있던 벽지가 떨어지듯이 떨어져 나오는 경우. 떨어지는 원인은 우리가 이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인해서 신생혈관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이 당뇨 망막병증이 이제 증식성, 비증식성이 있는데 비증식성은 당으로 인한 노폐물과 찌꺼기가 혈관에 가서 쌓이면서 혈관을 좁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허혈성 시신경 위축이라고 해서 시신경 손상이 오게 되고 또 그것으로 확 혈관을 막아버리게 되면 결혈성 시신경 위축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찌꺼기가 가서 혈관이 저절로 막히는 경우가 한 90%라면 신생혈관 이상 조직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이름을 신생혈관이라고 합니다. 원래 있던 혈관이 아니라 동맥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혈관이 막혀 있으니까 이상 조직이 자라나면서 혈관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한 신생혈관이 자라나는데 그것이 약해서 잘 터져버립니다. 그럼 출혈이 생기게 됩니다. 신생혈관이 찌꺼기가
안방수가 나가는 섬유줄을 막게 되면 신생혈관성 녹내장, 안압이 오르면서 녹내장이 될 수가 있고, 또 신생혈관이 터지면서 망막을 잡아 당기게 되면 망막 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중풍으로 인해서 동맥이나 종맥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막히면 신생혈관이 생겨나고,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망막을 잡아 당기는 견인성 망막 박리. 또 이제 망막이 이 당뇨로 인한 거, 고혈압으로 인한 눈 중풍, 또 이제 망막이 이 상처나 외상, 우리가 얻어맞거나 눈 타박, 외상, 추락, 교통사고, 눈 외상으로 인해서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또 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렇게 망막이 떨어져 나오면서 어둡게 보이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또 녹내장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압박받으면 시신경 손상되면서 또 어둡게 보이는 증상, 망막 박리가 있게 되면 비문증이 엄청 심해지고, 또 시야, 중심부가 떨어지게 되면 시력장애, 주변부에서 망막이 떨어지게 되면 시야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시야장애라는 얘기는 커튼이 들이우듯이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확 이렇게 이 부위가 시야가 안 보여요. 이 시야가 어둡게 보여. 뭐 커튼 들이운 것 같아요. 어둡게 보이는 거. 중심부가 확 떨어져 버리면, 망막 중심부가 떨어져 버리면 시력이 안 보여요. 주변부가 떨어지게 되면 시야가 안 보여요. 뭐가 시꺼멓게 가려요. 중심부가 떨어지면 시력이 안 보인다,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망막 박리가 있을 때 이제 비문증, 광시증, 또 떨어진 부위가 중심부가 떨어졌으면 시력장애, 주변부가 떨어졌으면 시야장애,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망막 박리가 됐으면 우리가 벽지가 있는데 벽지를 잡아당겨서 떨어지는 경우, 또 벽지 사이에 물이 차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벽지에 물이 차면서 떨어지는 경우는 견인성이 아니라 물이 차면서, 우리 장마철에 이제 벽지 사이에 물이 들어가면 벽지가 떨어지겠죠. 벽지 사이에 도배를 해놨는데 벽지 사이에 물이 들어가다 견인은 잡아 당기는 거고, 벽지 사이에 물 들어가서 떨어지는 경우는 황반부종이라든가 망막부종이라든가 물이 차게 되면 그 사이에 이제 물기가 스며들면서 망막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떨어진 부위에 따라서 중심부가 떨어지면 시력장애, 주변부가 떨어지면 시야장애. 그래서 비문증이 있으면서 광시증이 있다. 광시증은 왜 있냐면 이 망막이 자극되는 겁니다. 망막이 이 떨어져 나올 때 후유리체 박리라고 해서 망막 유리체 후반부가 망막이랑 붙어져 있는데, 그것이 떨어져 나오려고 그럴 때 망막을 잡아 당기는 거. 언제 떨어져 나오려고 그러느냐, 이 액화라는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후반부, 유리체 후반부가 떨어지는 것은 생리적 현상입니다. 잘 떨어지면 괜찮은데 망막이랑 쫙 달라붙어 갖고 잘 안 떨어지면 망막을 잡아 당기는, 눈동자를 움직이거나 깜빡깜빡하면 뭐가 잡아 당기는 증상, 망막을 잡아 당기다가 망막이 찢어지기도 하고 구멍 나기도 하고 망막이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돼 망막 박리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찢어지거나 구멍 난 건 레이저로 이렇게 해도 또 망막 점막이라는 게 생기면서 상처난 부위에 막이 이렇게 또 생겨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망막 앞에 앞전자 막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기름 같은 막. 그것이 치료 안 하게 되면 더 두꺼워지면서 망막 중심부에 막이 생기게 되면 황반주름이라고 생겨서 황반 부위가 이렇게 매끄러워야 되는데 이렇게 주름이 잡히게 되면 복시로 보이고 겹쳐 보이고, 또 황반 부위의 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황반 변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망막 이 박리로 인한 이제 비문증은 기본적으로 그거 이제 붙여야 됩니다. 벽지가 이 필름에서 떨어졌으니까 그걸 붙이기 위해서 실리콘을 대가지고 엎드려 있으세요 해가지고 엎드려 있으세요, 실리콘 바르고 엎드려 있으세요, 그러면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게 잘 안 붙으면 이제 공기를 주사해서 붙게 하던가, 실리콘을 주사하게 되면 실리콘을 또 빼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 또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로 주입하게 되면 잘 안 붙을 수가 있어요. 벽지가, 그러니까 망막이. 근데 그 후에 원인은 다 제거하고 지금 벽지만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물 들어가서 벽지가 떨어져서 물을 빼야 되는데, 현재 작업은 벽지만 붙이는 작업을 한 겁니다. 망막 방리를 붙이는 외과적인 치료만 한 겁니다. 만약 그것이 물이 차서 망막이 떨어져서 물을 빼면서 망막을 그걸 붙게끔 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견인성 망막 방리, 신생혈관이 자라나면서 망막이 잡아 당겨서 그렇게 된 경우는 그 원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망막을 붙여놔도 그 망막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실리콘이나 이걸로 가스를 주입하고 이렇게 붙여놔도 망막에 있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과 세포가 손상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손상이 되면 주변부가 손상이 되면 치아장애, 중심부가 손상이 되면 시력장애. 시력이 수술해도 망막 방리 가스로 잘 붙였어요. 실리콘으로 잘 붙였어요. 붙여도 그 후에 이제 그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고 시신경이 손상되고 또 황반부 세포나 망막 주변 세포가 손상되거나 혈관이 손상되거나 신경이 손상된 거, 망막에 크게 세 가지가 많은데 혈관, 동맥, 정맥, 모세혈관, 그다음에 망막 주변에 황반 원뿔 모양의 세포가 600억 개, 망막 주변에 막대 모양의 세포가 1조 개. 그다음에 신경, 망막 주변에도 신경이 많고 망막 중심부에도 신경이 많은데, 신경이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시신경 위축, 또 시신경 손상, 허혈성, 또 결혈성 시신경 위축과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망막 방리가 됐으니까 망막 붙이면 돼. 망막 찢어졌으니까 레이저 하면 돼. 구멍 났으니까 레이저 하면 돼. 가 아니라 그것은 외과적인 거고, 이제 혈액순환의 문제, 세포의 손상의 문제, 또 신경의 시신경 손상이나 시신경 위축에 대한 문제를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를 맑게 하고, 근본적으로 인체는 60조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60조의 세포들은 피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노폐물과 찌꺼기를 내보내게 됩니다. 단순하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노폐물과 찌꺼기가 이렇게 순환이 되지 않으면 찌꺼기가 쌓여도 문제고 산소와 영양분이 안 가도 문제고, 동맥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안 가도 문제고, 정맥을 통해서 노폐물과 찌꺼기가 제대로 나가지 않아도 문제고, 그래서 피가 갖고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피는 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공기를 통한 ATP라는 에너지를 같이 피 안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주의 자연 에너지를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 또 피의 원료가 되는 음식을 잘 먹는 것. 항상 사람은 에너지라는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 사람은 에너지야. 사람은 형체 덩어리가 아니라 몸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몸 안의 모든 것들도 에너지고, 그 에너지도 우리 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를 내가 심장과 폐라는 대표적인 걸로 받아들이는 거다. 폐로 공기를 받아들인다면 그걸 심장으로 가서 전신으로 보내주는 것. 또 입으로 먹은 것은 입에서부터 식도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항문까지 다 땅에 있는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기관들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를 통해서 우주의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음식 먹는 핏덩어리에 밖에 안 된다 보시면 됩니다. 피를 순환시키지 않는 피는 죽은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막 방리로 수술을 하고 또 레이저로 찢어지거나 구멍 나서 레이저로 치료를 해도 그게 끝이 아니고 호흡법, 공기를 통한 호흡법, 폐로 마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심장으로 마신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주의 에너지를 가득.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이 가장 높은 진동수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음식도 사랑의 마음으로, 공기도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그
그것을 에너지, 내 감정을 확 올려서 에너지를 올려서 진동수를 높여서 이 우주의 자연의 기운과 우주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피를 건강하게 동맥과 정맥,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과 찌꺼기를 내 몸의 60조의 세포에 잘 보낼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일단 음식과 땅의 기운과 땅의 기운인 음식, 우주의 기운인 공기, 에너지, 코를 통해서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자주 눈이 불편할 때 자주 눈에 대해서 셀프 에너지를 자주 넣어주는 겁니다. 손은 굉장히 이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배가 아프면 배로 가고 가슴이 아프면 가슴에 가고, 귀에서 이명 소리가 나면 청각신경이 예민하고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 자꾸 소리가 나게 됩니다. 소리가 나는 게 심하면 가는 귀가 먹게 되고, 그게 더 심하면 보청기를 깨야 될 정도로 이제 소리가 안 들리게 됩니다. 소리가 나면 자꾸 귀 쪽에 귀를 덮어주는 겁니다. 에너지를 더해주는 겁니다. 에너지를 더해주고, 눈이 방이나 그러면 눈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가장 큰 에너지의 공급은 내가 잠자는 동안에 생깁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에너지를 받는 게 아니라 잠자는 동안에 에너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음식은 땅의 기운, 코는 우주의 기운, 내 손바닥은 나의 기운, 나의 에너지를 나한테 셀프 에너지, 셀프 충전한다 생각하고 자주 눈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누르면 안 됩니다. 여기 소부가 심장의 화혈이고, 여기 노궁은 우리가 정신적인 노동의 화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이 하나의 펌프라고 보지는 않고 노궁, 정신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것, 사랑의 장기로 봤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을 심포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양자의학에서 알려지는 것처럼 4만 개의 신경이 있어서 감정을 느끼는 부위, 그래서 감정 노동을 하는 부위. 두뇌는 이성적인 부위라면, 생각하는 부위라면, 느끼는 감정의 부위는 심장이다. 그래서 심포경이라고 해서 심장을 싸고 있는 보자기, 심장이 하는 기능, 펌프질, 혈액을 보내줄 기능이 아니라 사랑의 기능을 심포라고. 저 사람 심보가 더럽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보가 한의학에 심포경이라는 게, 심포경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말이 우리가 심보가 더럽다, 마음씀이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에 여기 소부열과 여기 사지 오지 사이에 소부열, 삼지 사지 사이에 노궁열, 궁궐 군자에서 정신적인 노동을 많이 하고, 마음을 너무 많이 써서 사랑의 감정을 써야 되는데 안 좋은 감정을 많이 써가지고, 그러면 노궁열을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화열인데 가만히 있어도 뜨겁습니다. 일반인들은 손이 뜨거운 게 정상입니다. 근데 손이 차면 자꾸 비벼서 열 에너지를 발생시킨 후에 자주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